건물에 가짜 시멘트를 넣던 나라가 이번엔 탄광에 가짜 도면을 넣었습니다. 그 도면 위에서 사람을 지운 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2026년 5월 22일 저녁 7시 29분 중국 산시성 류선이 탄광 지하 수백 미터 깊이에서 갑자기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탄광 안에서 가스 폭발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하 갱도 안에는 메탄가스가 끊임없이 올라옵니다. 환기를 제대로 하면 가스가 빠져나가요. 환기를 안 하면 가스가 모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터져요. 그 시각 갱도 안에는 247명의 광부가 있었습니다. 즉시 국가 광산급 구조대 6개 팀 345명이 출동했고 지역 구조대 7개 팀 755명이 뒤를 이었어요. 합쳐서 100명입니다. 구조대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도면을 펼치는 것이었습니다. 갱도 어디에 누가 있는지 파악해야 사람을 꺼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도면에는 124명만 기록돼 있었어요. 나머지 123명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가스 폭발 사고가 아닙니다. 이 82명의 죽음은 폭발 전에 이미 설계되어 있었어요. 왜 도면에는 절반만 기록되어 있었을까? 사망자 수가 하루 만에 4명에서 82명으로 20배 뛴 건 어떻게 가능했을까? 오늘 이 구조를 세 층으로 해부합니다. 표면, 무엇이 가짜였나? 동기, 왜 이 구조가 유지되는가? 결과, 이 구조는 멈출 수 있는가? 구조대가 도면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접었습니다. 쓸모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뉴스에서는 가스 폭발로 82명 사망이라고 한 줄로 끝냅니다. 근데 이걸 파고 들어가면 두부공사와 정확히 같은 구조가 드러나요. 겉으로는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구조. 82명 중 절반이 도면에 존재조차 안 했다는 거 어디서 짚은 보도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그래서 오늘 직접 풀겠습니다. 첫 번째 층, 무엇이 가짜였나? 두 번째 층, 왜 이 가짜가 유지될 수 있었나? 세 번째 층, 이 구조는 멈출 수 있는 것인가? 하나씩 들어갑니다. 이 탄광에는 정부에 정식으로 신고한 갱도 외에 숨겨진 갱도가 2곳 더 있었습니다. 각각 길이 약 1km. 중국에서는 이걸 은폐작업면이라고 불러요. 한자로 암면, 어둠의 면이란 뜻입니다. 감독의 눈이 닿지 않는 면.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음식점이 있어요. 정문으로 들어가면 위생 점검을 받는 깨끗한 주방이 보입니다. 식약처 검사관이 오면 이쪽을 보여줘요. 모든 것이 규정대로입니다. 그런데 뒷문으로 돌아가면 신고하지 않은 또 다른 조리실이 숨겨져 있어요. 여기서는 유통기한 지난 재료를 쓰고 위생 관리를 안 합니다. 검사관에게는 절대 보여주지 않아요. 류선이 탄광이 정확히 이 구조였습니다. 기업은 정부에 제출하는 도면에 이 은폐 갱도를 아예 그리지 않았어요. 허가된 구역만 표시한 가짜 도면을 제출하고 실제로는 허가되지 않은 갱도에서 수년간 불법으로 석탄을 캤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서 도면을 펼쳤을 때 123명의 광부는 도면에 존재하지 않는 갱도 어딘가에 묻혀 있었어요. 존재하지 않는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구조대는 도면을 접고 갱도 하나하나를 직접 걸어 들어가며 수색할 수밖에 없었어요. 시간은 흘러가고 가스는 계속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면만 가짜가 아니었어요. 이 123명은 유령이었습니다. 출입 기록 없음, 안전교육 이수 기록 없음, 보험 가입 기록 없음, 근로계약서도 미확인, 존재하지만 서류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지상관리동의 인원 게시판에는 124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지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124명이란 뜻이에요. 실제로 갱도 안에서 확인된 사람은 247명이었습니다. 차이 123명. 이 사람들은 어떤 공식 기록에도 이름이 없었어요. 잠깐만요. 여기서 더 소름 돋는 게 나옵니다. 정의카라는 장비가 있어요. 위치 추적 카드입니다. 이건 선택이 아닙니다. 법으로 정해진 의무 장비예요. 탄광에 들어가는 모든 광부는 이 카드를 반드시 몸에 지녀야 합니다. 카드에서 신호가 나오고 지상 관제실에서 각 광부가 갱도 어느 지점에 있는지 실시간으로 화면에 표시해요. 사고가 나면 즉시 위치를 파악해서 그 지점으로 구조대를 보낼 수 있습니다.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247명 중에서 이 카드를 실제로 소지한 광부는 144명이었어요. 나머지 103명은 카드가 없었습니다.
전체의 42%예요. 절반 가까운 사람이 위치 파악이 불가능한 상태로 지하 수백 미터 속으로 내려간 겁니다. 왜 카드를 안 줬을까요? 답은 단순해요. 카드를 주면 위치가 정부 감시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잡힙니다. 위치가 잡히면 은폐 작업면에 사람이 있다는 게 드러나요. 드러나면 숨겨놓은 갱도가 발각되고 불법 채굴이 들통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의도적으로 카드를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103명의 생명보다 불법 채굴을 들키지 않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어요. 폭발이 일어난 뒤 카드가 없는 103명의 광부가 지하 어디에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도면에도 없고 위치 신호도 없어요. 짙은 먼지와 가스가 가득 찬 갱도 어딘가에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지 어디인지는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최종 결과 사망 82명, 부상 128명, 실종 2명. 2009년 허강 신탄광에서 108명이 사망한 이래 정확히 17년 만에 최악의 단일 탄광 참사입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에요. 설계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서류에서 지운 것이고 의도적으로 갱도를 숨긴 것이고 의도적으로 구조를 불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이 탄광에는 감시 시스템이 2개 존재했어요. 시스템 하나는 정부 안전감독 네트워크에 연동됩니다. 화면에 124명이 깔끔하게 표시돼요. 각 광부의 위치가 찍혀 있고 모든 것이 합법적으로 보입니다. 규정을 잘 지키는 모범 탄광처럼 보여요. 시스템들은 은폐 작업면을 관리하고 지휘하기 위한 내부 전용 시스템입니다. 이건 정부 네트워크에 연결되지 않아요. 외부에서는 이 시스템의 존재 자체를 볼 수 없습니다. 빛 좋은 개살구예요. 감시 시스템은 2개인데 하나는 전시용입니다. 정부 관계자가 컴퓨터를 켜서 이 탄광의 안전 현황을 확인하면 124명이 안전하게 규정대로 일하고 있는 것처럼 나와요.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화면 뒤편에서 123명이 아무 안전망 없이, 아무 기록 없이, 아무 보호 장비 없이 석탄을 캐고 있었어요. 은폐 작업면에서 생산된 석탄은 공식 장부에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세금도 납부되지 않았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도 줄이고 세금도 안 내고 안전 투자도 안 하고 이윤만 가져가는 구조였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결국 한 명의 탐욕스러운 광산주가 비용 아끼려고 안전을 무시한 비극이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서 끝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이 탄광은 2025년에 한 차례 적발된 적이 있습니다. 검사관이 현장을 방문해서 숨겨진 갱도를 발견했어요. 불법 채굴 증거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뭐였을까요? 벌금이었어요. 벌금을 내고 시정명령을 받고 탄광은 다음 날부터 다시 영업했습니다. 은폐 갱도를 물리적으로 막지도 않았어요. 폐쇄 명령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벌금이 아니라 영업 수수료예요. 그리고 정확히 1년 뒤 바로 그 은폐 갱도 안에서 82명이 죽었습니다. 이건 개인의 탐욕이 아닙니다. 시스템이 이 결과를 만들도록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 구조가 유지되는지 진짜 그림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의 55%에서 58%가 석탄을 태워서 나옵니다. 연간 석탄 생산량 약 47억 톤. 전 세계가 쓰는 석탄의 54%를 중국 혼자 태워요.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을 돌리는 전기 코드의 절반 이상 이 땅 및 석탄에 꽂혀 있는 거예요. 이 코드를 뽑으면 공장이 멈춥니다. 공장이 멈추면 경제가 멈춰요. 경제가 멈추면 체제가 흔들립니다. 끊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유선이 탄광에 허가된 연간 생산 능력은 120만 톤이었어요. 그런데 은폐 작업면을 통해 허가량보다 훨씬 많은 석탄을 캐고 있었습니다. 이 탄광의 실제 통제인은 원래 석탄 운송을 하던 사람이었어요. 석탄을 트럭에 실어서 나르던 사람이 어느 시점에 탄광 자체를 손에 넣은 겁니다. 이 사람에게 탄광은 광부의 목숨이 달린 작업장이 아니라 돈이 나오는 구멍이었어요. 더 깊이 파면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캐면 더 많이 벌어요. 추적 카드 하나에
수만 원이 듭니다. 103명분이면 수백만 원이에요. 안전교육을 시키려면 시간이 듭니다. 시간은 곧 생산량 감소예요. 전부 비용입니다. 그래서 안 한 겁니다. 감독은 어디 있었을까요? 유선이 탄광은 비류 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비류 탄광의 안전감독 권한은 현급 정부에 있어요. 한국으로 치면 군단위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인구 수십만의 작은 행정구역이에요. 전문 인력이 부족합니다. 탄광 안전을 감독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몇 명 되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해관계의 충돌이 발생합니다. 지방정부에게 석탄은 곧 돈이에요. 석탄자원세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에 귀속되는 세금입니다. 탄광이 석탄을 더 많이 캘수록 지방정부의 세수가 늘어나요. 관료 입장에서 이 탄광을 닫으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실적이 줄어들어요. 승진에 불리해집니다. 감독을 철저히 할 동기가 약해지는 거예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시스템 안에 내장된 구조예요. 감독자가 곧 수혜자입니다. 심판이 동시에 선수인 경기에서 공정한 판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유선이 탄광의 정기안전검사는 연사회였어요. 1년에 4번. 나머지 361일은 기업이 알아서 합니다. 그 361일이 은폐의 여유 공간이에요. 검사관이 올 때만 정문 쪽 갱도를 보여주고 나머지 361일 동안 뒷문 쪽 갱도에서 석탄을 캐면 됩니다. 연사회 검사라는 건 뒤집어 보면 연 361일의 자유라는 뜻이에요. 아니 이거 웃을 일이 아닙니다. 사망자 숫자를 한번 보세요. 5월 22일 밤 최초 속보 4명, 다음 날 새벽 8명으로 정정 같은 날 낮 12시에 50명을 넘기더니 오후 1시에 82명이 확정됐습니다. 4명에서 82명까지 하루도 안 됐는데 숫자가 20배, 주식이었으면 상한가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중국에서는 단일 사고로 사망자가 30명을 넘기면 특별 중대 사고로 분류됩니다. 특별 중대 사고가 되면 그 지역 성급 또는 시급의 고위 관료가 직접 문책을 당해요. 숫자가 30을 넘기는 순간 보고를 올린 사람 위에 상사 자리가 흔들립니다. 상사의 자리가 흔들리면 그 아래 사람들 자리도 흔들려요. 숫자를 최대한 줄여서 보고해야 할 동기가 이 시스템 안에 처음부터 심어져 있는 거예요. 시진핑 주석이 엄숙 주책을 지시했습니다. 전력을 다해 구조하고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법에 따라 엄숙히 책임을 추궁하라. 이 지시가 내려진 시점에 공식 사망자 수는 8명이었어요. 지시가 떨어진 뒤에야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위에서 진짜 숫자를 내라고 압박한 뒤에야, 감출 수 없게 된 뒤에야 82명이라는 숫자가 나온 거예요. 일부 매체에서는 한때 90명이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이후 82명으로 정정됐어요. 공식 해명은 중복 집계의 정정이었습니다. 외부에서는 이걸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시진핑의 지시는 강력했습니다. 원문을 옮기면 이래요. 전력을 다해 부상자를 치료하고 과학적으로 수색 구조를 조직하며 사고 원인을 규명하여 법에 따라 엄숙히 책임을 추궁하라. 각 지역, 각 부서는 안전생산이라는 줄을 시종 팽팽히 당기며 중대, 특대 사고 발생을 단호히 방지하고 억제하라. 고도로 중시하고 엄숙하게 추책하라. 강력한 언어예요. 그런데 바로 이 언어가 2009년에도 나왔습니다. 2005년에도 나왔어요. 사고가 터지면 지시가 내려옵니다.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리고 다음 사고 때 또 같은 지시가 내려와요. 더 캐라는 경제적 압력이 있고 숫자를 줄여라는 정치적 동기가 있고 감독할 여력이 없는 행정 구조가 있고 벌금만 내면 다음 날 다시 문을 열 수 있는 관행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면 17년에 한 번씩 수십 명이 죽는 구조가 완성돼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면 같은 패턴이 반복됩니다. 2004년 산시성 천자산 탄광 가스 폭발 166명 사망, 2005년 헤이룽장성 순자완 탄광 수해 214명 사망, 2009년 같은 헤이룽장성 허강신 탄광 가스 폭발 108명 사망, 그리고 2026년 산시성 유선이 탄광 82명 사망, 10년에서 20년 주기로 같은 원인으로 같은 규모의 참사가 반복돼요. 2009년에 108명이 사망한 뒤 중국 정부는 탄광 안전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100만 톤당 사망자 수가 2005년 2.81명에서 2021년 0.044명으로 떨어졌어요. 98.8% 감소입니다. 이 숫자만 보면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함정이 있습니다. 분모가 47억 톤이에요. 비율을 아무리 낮춰도 절대 사망자 수는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연간 공식 사망자가 130명에서 200명 사이예요. 그리고 류선희 사건이 하나의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도면에 없는 갱도에서 죽은 사람은 그 갱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니까 통계에도 존재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학계와 일부 국제 매체는 공식 수치의 2배에서 3배가 실제일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물론 추정입니다. 확인된 수치는 아니에요. 그런데 류선희 한 곳에서만 도면에 없는 사람이 123명이었습니다. 이런 탄광이 류선희 하나뿐일까요? 중국 전역에 석탄 탄광이 수천 개 있어요. 그중 비류, 등급, 현급 감독 대상인 중소형 탄광이 압도적 다수입니다. 이 탄광들 전부가 연사회 검사로 관리되고 있어요. 의자를 치우지 않고 사람만 바꾸는 겁니다. 의자가 있는 한 누군가는 앉아요. 그리고 앉은 사람은 전임자와 같은 행동을 합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따져봅시다. 2025년 한 해 동안 중국에서 반부패로 처분받은 인원이 98만 3천 명입니다. 거의 100만 명이에요. 한 해에 100만 명의 머리를 잘랐는데 다음 해 같은 구조에서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왜 그럴까요? 탐욕스러운 광산주를 잡아들여도 그 다음 사람이 같은 자리에 앉으면 같은 계산을 하기 때문입니다. 석탄은 돈이 되고 은폐갱도는 공짜 석탄을 만들어주고 감독은 1년에 4번이고 벌금은 영업 수수료 수준이에요. 이 조건이 바뀌지 않는 한 누가 앉아도 같은 선택을 합니다. 한번 터지면 책임자를 잡아요. 안전 대개혁을 선언합니다. 수치가 좋아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다시 터집니다. 성벽은 높은데 안에 병사가 없는 성이에요. 서류상으로는 난공불락인데 실제로는 텅 비어있는 구조입니다. 2009년에 108명이 죽었을 때도 책임자를 체포했어요. 안전 대개혁을 선언했습니다. 수치를 개선했어요. 그리고 17년이 지났습니다. 2026년 같은 구조에서 같은 방식으로 82명이 죽었어요. 비교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한국은 1989년 이후 대형 탄광 참사가 단 한 건도 없습니다. 국내 탄광이 사실상 전부 폐광됐기 때문이기도 해요. 호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탄광 안전 규제를 운영합니다. 실시간 가스 모니터링이 법적 의무이고 100만 톤당 사망률은 0.02명 미만이에요. 가스 농도가 기준치를 넘기면 시스템이 자동으로 경보를 울리고 그 구역 전체가 즉시 대피 절차에 들어갑니다. 사람이 판단하기 전에 기계가 먼저 멈추는 구조예요. 미국은 2010년 웨스트버지니아주 어퍼빅 브랜치 탄광 폭발로 29명이 사망한 뒤 광산안전청이 상시 현장 감독 체계를 재정비했습니다. 감독관이 탄광의 상주예요. 예고 없이 방문합니다. 위반 시 즉시 조업, 중단 명령이 나와요. 핵심은 감독의 밀도입니다. 호주와 미국은 감독관이 탄광 안에 있어요. 류선유에서는 검사관이 1년에 4번 왔습니다. 이 차이가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요. 감독 간격이 넓을수록 그 간격 안에서 은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류선유에서는 그 간격 안에 갱도 2개와 사람 123명을 통째로 숨겼어요. 공식 사망 통계를 액면 그대로 믿을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곳에서만 유령이 113명이었는데 이런 탄광이 류선이 하나뿐일까요? 처음에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건물에 가짜 시멘트를 넣던 나라가 탄광에 가짜 도면을 넣은 건 우연이냐고. 지금 보이시죠? 우연이 아닙니다.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 나라였어요. 결국 구조는 이렇게 요약됩니다. 건물에 가짜 시멘트를 넣습니다. 벽을 부수면 모래가 쏟아져요. 탄광에 가짜 도면을 넣습니다. 구조대가 와도 길을 찾을 수 없어요. 인원 명부에서 사람을 지웁니다. 죽어도 누가 죽었는지 바로 알 수 없어요. 위치 추적 장치를 안 줍니다. 살아있어도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사망자 숫자를 줄여서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아도 진짜 규모를 알 수 없어요. 5겹입니다. 5겹의 가짜가 겹겹이 쌓여서 하나의 시스템을 이루고 있어요. 서류상으로는 완벽한 나라입니다.
감시 시스템이 있고 도면이 있고 인원이 등록돼 있고 안전장비가 지급된 것으로 기록돼 있고 정기검사를 통과한 것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전부 텅 비어 있습니다. 시스템은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아요. 규정은 있지만 지켜지지 않습니다. 처벌은 있지만 같은 일이 반복돼요. 이 구조는 지금 이 순간에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중국 어딘가의 탄광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도면에 없는 갱도에서 위치 추적 카드 없이 공식 기록에 이름 없이 석탄을 캐고 있어요. 지상에서는 아무도 모릅니다. 서류상으로는 그 사람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다음에 폭발이 일어나면 다시 도면을 펼칠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접을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습니다. 두부공사로 지은 건물에서 만든 제품이 두부공사로 운영한 탄광에서 캔 석탄으로 돌린 공장에서 나온 제품이 지금도 전 세계로 수출되고 있어요. 이 구조가 국경 안에서만 작동한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두부공사는 건물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도면도 두부였고 감시 시스템도 두부였고 인원 관리도 두부였고 숫자도 두부였어요. 전부 것만 그럴듯하고 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가 보이기 시작하면 이제 다른 것들도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겠습니다.